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. 네, 최근에 저희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식품 첨가물의 끝판왕, 식품 첨가물의 집합지인 편의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네.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. 인제 그동안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등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편의점 매출에 좀 영향이 많았잖아요. 음. 이게 올해부터는 이번 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쪼끔 마케팅을 하는 게 아침 식사 마케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목이 음. "아침 먹고 가세요. 학교 상권 살아날까? 설레는 편의점." 그러니까 아침 메뉴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아침 식사로 편의점을 잘 이용을 한대요.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. 저는 음. 제 주변의 사람들이 특이한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음. "간단하게 먹고 가요." 이런 경우는 많이 들었어도 사실 음. 초등학생인데 "편의점 음식을 먹고 가요."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런데 음. 뭐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조금 충격이네요. 요새 워낙 맞벌이라든지 또 엄마들 뭐 아빠들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아이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주고 그냥 이제 돈 주면서 가면서 사 먹어라 하는 경우가 있대요. 그럼 애들은 제일 가기가 만만한 곳이 편의점이고 거기에서 이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심지어 컵라면을 아침에 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편의점의 아침 식사 마케팅이 사실은 좀 걱정스러워지긴 합니다. 정말 간단한 아침이라도 뭔가 우리가 많이 쓰는 고구마의 버터 아니면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 있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음음음. 간단하게라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네요. 좀 아쉬워요. 네. 저 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좀 바쁘셔 가지고 음. 아침에 먹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네. 전날 먹었던 국에 밥 말아 먹고 갔어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물론 정말 급할 때는 편의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가게 되고 아침부터 가게 되면 또 오후에도 가야 되고 저녁에도 가게 되고 식품 첨가물의 섭취가 너무 자주 그러니까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될 음.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편의점 사장님들은 또 이런 방송을 아마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혹시 편의점에 아침에 간다면 어떤 메뉴를 먹게 될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첫 번째, 삼각김밥, 편의점 김밥. 가장 먹기 편하고 만만한 식품이 아닐까 싶은데요. 사실 저도 아랑추하고 있는 중에도 급할 때는 먹였어요, 아침에 사실은. 솔직히 음. 고백하건대 네. 그 뭐 그래도 밥이니까 안에 그렇죠. 있는 내용물이야 뭐 첨가물이 쪼끔 있겠지만 그래도 밥인데 음. '딴 거 먹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?' 하고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가끔가다 사 먹였어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특별히 김밥을 만드는 밥에는 밥을 짓기 전에 세 종류 음. 카놀라유라고 하면 아시겠죠? 음. 카놀라유가 밥솥 하나에 이 한 컵이 들어갑니다. 이 밥을 다 지은 후에는 향이 나고 맛있어라고 이 밑에 보시면 참기름이 들어가요, 이만큼. 아. 밥 한 솥에. 그러니까 밥 짓기 전에 카놀라유, 밥 지은 후에 참기름 이렇게 아. 해서 김밥을 싸게 됩니다. 이 이유는 밥이 기계로 공정이 이루어지잖아요. 밥알이 기계에 묻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. 카놀라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이고 이제 뭐 압착한다기보다는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해내는 화학 추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놀라유는 일단 대표적인 GMO 작물입니다. 두 번째 참기름은 진짜 100% 참기름은 아닐 것 같아요. 보통 우리 참기름 맛 기름이라고 있거든요. 그냥 일반 네. 대두유에 참기름 좀 섞어서 아니면 참기름 향을 가미해서 하는 기름도 있고 이게 저희가 이 식물성 기름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아까 핵산 용매도 있지만 그 오메가 6 함량이 너무 높아서 산패가 잘 일어나는 게 제일 큰 네. 문제거든요. 염증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 우리 편의점에서 이제 자주 먹는 음식 뭐 편의점 도시락 요즘에 편도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음. 좀
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에서 한 네. 끼 식사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, 아까 그 김밥에도 보면 안에 속재료가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도시락에도 이런 반찬들을 보면 이런 양념들, 이렇게 고기 음. 양념도 이 양념들이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그쵸. 이것도 방송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이런 그 조미료실이 따로 있더라고요. 음. 조미료실에 보면은 조미료도 각종 조미료도 있지만 각종 식품 첨가물들도 수천 가지가 있대요. 아. 그러니까 이 양념들을 이제 양념실이죠. 양념들을 배합해 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대요. 그 파란 통이 이제 그 식품 첨가물 하나하나인 거예요? 네. 아 네. 아, 그리고 이 도시락을 보시면 결국에 이 편의점 도시락도 배가 부르고 만족감을 줘야지 잘 팔리기 때문에 음. 반찬을 보시면 보통 이제 고기 종류가 많아요. 근데 음. 여기는 이제 제육볶음인 것 같은데 보통 뭐 튀김류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소시지, 여기도 분홍 소시지, 이제 네. 가공육이 많죠. 뭐 육류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 많아지고,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일단 동물성 식품이 대부분이네요. 식물성 식품 네. 비율에 비해서. 네. 그래서 좀 '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다.'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다른 도시락들도 봐도 보통 고기, 메인이 고기 음. 반찬이고, 반찬 정도 있으면 뭐 콩자반이나 김치? 음. 그 김치가 과연 국내산일까요? 요즘 중국산 김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. 또 아침에도 쉽게 먹을 만한 식품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 샌드위치가 되겠어요. 샌드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식빵도 만들 때 방부제가 들어가잖아요, 네. 식빵이 빨리 상하지 않기 위해서. 이 방부제를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구워 줘야 된대요. 그래서 이제 음. 식빵을 토스트기에 구워서 먹는 게 좀 낫다, 그냥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고는 하는데, 이 샌드위치 보면은 토스트가 된 식빵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말랑말랑하죠. 식빵에, 음. 예, 마요네즈 발라 가지고 속재료 넣고 각종 속재료 넣고 이제 딱 넣는데, 아까 이제 김밥에서 카놀라유 참기름 들어간 거 보셨잖아요. 네. 이 김밥은 밥과 식물성 기름의 음. 콜라보라고 한다면, 음. 샌드위치는 빵과 음. 마요네즈, 네, 빵과 식물성 기름의 콜라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요네즈는 대부분 대두유로 일단 베이스가 깔려요. 대두유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이제 신경 쓰고 비싸게 만든 것 중에 이제 올리브유 가끔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거의 다 대두유를 쓰죠. 제주도 대표적인 GMO 작물입니다.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딸은 편의점 가면 샌드위치 안 먹어요. 어. 왜냐하면 저희 딸은 좀 식물성 기름에 약간 민감해요. 밖에서 파는 튀김 같은 경우에도 좀 음. 재사용을 좀 하잖아요. 네. 재사용을 좀 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탈이 나요. 약간 음. 두드러기 비슷하게 그런 증상이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음.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마요네즈도 마찬가지, 어떤 샌드위치는 괜찮은데 어. 어떨 때 먹은 샌드위치는 그 두드러기 증상이 올라오면 제 어. 생각에는 '아, 이 마요네즈가 좀 오래된 마요네즈구나. 네. 산패가 쪼끔 됐구나.' 이런 생각을 음.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어. 그거를 1 년에 한두 번씩 경험을 하니까 어. 이제 자기는 튀김을 안 먹어. 튀김 먹으면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겨. 그걸 아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, 그러게요. 그거 그냥 먹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음. 그거를 또 평소에 좀 이렇게 이런 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카이스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. 몰랐으면은 먹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제가 이제 아이들 아토피 관리할 때도 먹는 거랑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정말 딴 음. 거에만 신경 쓰게 되거든요. 뭐 이렇게 음. 환경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관찰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음.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언제부턴가 이 음.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 시작했더라고요. 저도 몰랐어요. 예. 예, 저는 몰랐어요. '라면을 왜 우리는 그냥 끓는 물 넣어 가지고 3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?' 음. 했는데, 설명서에도 보면은 끓는 물에는 5 분, 물만 음. 부었을 때는 5 분,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는 뭐 2 분, 3분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. 그리고 음.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아무래도 좀 열기에 익게 되니까, 안에서 익으니까
더 맛있어질 것 같긴 해요. 또 거기에 네. 계란을 하나 넣어서 먹는다든지 치즈를 녹여서 먹는다든지 하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먹고 싶진 않네요. 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밀가루 문제도 있지만 한번 익혀서 나왔던 거잖아요. 그거를 다시 한번 익히는 데서 여러 번 열을 가할수록 그게 점점 더 단순 강화된다고 해야 되나요? 더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변한대요. 그런데 전자레인지까지 이제 합세까지 했네요.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음. 라면 용기가 종이 용기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네. 그래도 환경 호르몬에서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. 그렇죠. 라면을 2-3분 안에 다 먹진 않잖아요. 우리가 괜히 텀블러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네 커피숍에 맞아요. 있는 그 종이컵 안에도 한번 코팅이 되잖아요. 그 네. 코팅에서도 보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이컵 라면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. 나무젓가락도 화학 물질에서는 자유롭지 않고요. 예전에 네. 저 되게 충격적인 텔레비전 봤는데 나무젓가락 담궈 놓은 물에 금붕어를 넣으니까 금붕어가 금방 죽더라고요. 어. 어. 아 저 나무젓가락이 어쨌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썩지 않아야 되고 곰팡이가 음. 피지 않아야 되니까 '아 음. 화학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겠구나.'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생각도 못 했네요. 네. 아. 요즘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조숙증이라든지 음. 뭐 불임난임이라든지 생식계 음. 계통에 굉장히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 가지고 그렇죠. 보통 여학생들 생리통 되게 심한 여학생들 음. 보면은 일단 이런 거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맞아요. 하거든요. 이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. 이 영상의 뒷부분 편의점에서 고를 만한 음식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올리겠습니다.